살면서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5년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던 날이 그렇습니다. 그날은 비가 참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 왔고 남편이 좋아하는 부침개를 만들어주려고 부침개에 들어갈 재료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폰으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뜬금없이 병원이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고 병원으로 와봐야 될 것 같다는 전화였죠.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겉옷만 대충 껴입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교통사고라니 너무 아찔하고 무섭더라고요. 응급실로 도착했고 남편은 긴급 응급처치 후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차 안에서 동승자가 있었다고 했고 그 사람도 응급처치 후 옆에 누워있다고 했습니다. 남편 맞은편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한 여자였는데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는데 회사 동료인가 싶었어요. 혹시 같이 외근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병원에서 간단한 사고 경위도 듣게 되었는데 시내가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고 차가 반파가 될 정도로 큰 사고였다고 했어요. 남편의 차는 빗길에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들이박았다고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차는 손상이 심해도 남편과 동승자는 큰 부상까지는 없었다고 했죠. 회사 간다고 나갔던 남편이 뜬금없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도 어이가 없고 더더욱 옆에 저 여자의 정체는 뭘까 싶기도 했어요. 마음속에선 설마 저 두 사람이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는데 애써 모른 척한 것 같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는 두 사람 모두 병원에 실려올 때 의식이 없어서 보호자들한테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역시 소지하고 있는 폰을 이용해서 가족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도 응급실에 앉아서 남편의 의식이 깨기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 얼마 뒤에 그 여자의 남편으로 보이는 한 남자도 응급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남자도 사고 경위를 듣고 나서 저희 남편을 보더니 좀 황당해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짐작은 했던 것 같아요. 그 후 먼저 의식이 든 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도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지만 생명이 위협이 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은 없었습니다. 여러 검사도 진행했는데 남편은 팔 쪽을 다쳐서 깁스 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여자도 머리를 부딪히긴 했지만 검사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큰 사고에 비해서 부상 정도는 약하다 보니 다행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전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옆에 누워있던 여자가 설마 했던 대로 남편과 내연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일로 저희 집과 그 집 둘 다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었고 저는 어떻게 된 건지 다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다 털어놓지 않으면 바로 이혼이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결국 그 여자와의 일에 대해 털어놓았는데요. 남편과 그 여자는 2년 정도 만난 내연관계였고 오픈 채팅방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오픈 채팅이라니 너무 본격적으로 바람을 피겠다는 말로 들려서 기가 막혔죠. 하여튼 거기서 만났는데 공교롭게 회사도 가깝고 비슷한 업계였대요. 그러다 보니 대화도 잘 통했답니다. 채팅으로 대화를 계속 주고받다가 결국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시작으로 2년 동안 외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사고가 난 그날도 둘 다 회사에 연차 쓰고 교회로 데이트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가 많이 와서 사고가 난 것이었죠. 남편은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빌었고 그 여자랑은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팔에 깁스를 한 채로 무릎 꿇고 빌었는데 그 모습이 진심 같지도 않고 더 이상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그 충격과 심적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게다가 그때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한창 노력하던 때였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부단히 노력을 했음에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스트레스가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나 저나 아이를 원했기에 병원도 다니고 노력을 많이 했죠. 사실 남편보다는 제가 더 임신을 원했고 제 간절함과 스트레스를 남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 언젠가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길 거다 할 땐 언제고 그 와중에도 뒤에서는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저에겐 거짓말 해가면서 바람을 피웠던 거였죠. 가장 믿고 의지하던 남편에게 배신과 기만을 당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되겠다며 그냥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용서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당장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일은 결코 안 잊혀질 거고 나는 끊임없이 괴로워하며 당신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 것 같아. 그건 나나 당신한테나 좋을 게 없잖아. 이미 신뢰가 깨졌고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졌어. 이미 깨진 관계인데 굳이 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차라리 이혼하고 갈라서는 게 우리 둘 다를 위해서 나을 것 같아. 저는 남편에게 화내지도 쏟아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착하게 제 얘기를 했어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잠도 못 자고 많은 생각을 거듭했거든요. 제가 오히려 울고불고 난리치지 않고 명료하게 이혼하자고 하니 남편은 더 절망한 듯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뭐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다른 여자랑 2년 동안 놀아나?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그냥 내가 놔준다고. 깨끗하게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가. 내가 미쳤어? 당신이랑 헤어지고 그런 여자한테 가게? 그 여자 다시는 안 만날게. 내가 어떻게 됐나 봐. 당신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새로운 자극제가 필요했었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 정도 미친 짓 하잖아. 나도 그런 거라고 이해해주면 안 될까? 하룻밤 놀아난 것도 아니고 무려 2년이나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한 번 정도의 미친 짓이야? 미안해 여보. 내가 죽을 죄 지은 건 맞는데 그래도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알잖아. 그래도 제가 꿈쩍을 하지 않자 갑자기 남편은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더니 창문을 확 열어 제끼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아. 나 같은 인간은 그냥 콱 죽는 게 나아. 당신하고 헤어지느니 그냥 죽을게. 미쳤어? 빨리 안 내려와? 하지만 남편은 다리까지 올리고 정말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남편 한쪽 팔이 깁스 중이라서 금방이라도 확 넘어갈 듯 위태위태했죠. 저는 시겁해서 달려가서 남편을 창문으로부터 떼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바닥을 울면서 굴렀고 그 모습에 저도 방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지기라도 하듯 저도 악을 쓰며 울었죠.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나 남편이 미치도록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저는 정말 사이가 좋았거든요. 남편이 없는 제 삶은 상상이 안 갈 정도였고 장난으로라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그래서 더욱 결혼 후에도 연인같이 지내기도 했어요. 대학교 동기였던 남편은 저를 5년 동안 짝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신입생 OT 때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는데 용기가 안 나서 고백 한번 못 해봤다고 했습니다. 그 군대에 들어갔을 때도 제대하고 나왔을 때도 늘 제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2년 정도 휴학을 했기 때문에 졸업은 남편과 같이 했는데요. 졸업 직전에 남편이 자기 마음을 고백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짝사랑했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몇 년 동안 쓴 일기장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저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구나. 나를 정말 많이 좋아했구나 알게 되었어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좋아했나 싶어서 감동이었고 그 일기장을 계기로 남편과 저는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사귀는 동안에도 남편은 저에게 정말 잘했어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애틋했고 남자친구가 아니라 벌써 가족이 된 것 같았죠. 그 뒤로 5년의 연애를 끝내고 결혼을 할 때도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저희 사이에 아이가 안 생겼고 그 때문에 어머님의 눈총과 구박이 심하긴 했지만 남편이 저에게 너무 잘하니까 또 남편을 많이 사랑하니까 그런 구박이나 눈총 정도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2년간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나왔다니.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용서할 수도 참을 수도 없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혼 생각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너무 사랑했고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용서할 수 없었다고나 할까요? 그날 남편의 죽는다는 소동이 있었지만 제 마음은 변할 게 없었어요. 여전히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어쩌든 나는 이혼을 할 거다. 나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협의이혼하고 나를 놓아달라고요. 남편도 제 생각이 확고하자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에 대한 가타부타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어두운 얼굴로 집에 오면 저를 피해 누워만 있더라고요. 제가 신나서 이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진짜 머리 싸매고 누워야 될 건 저 아닌가요? 남편은 협의이혼에 대한 확답도 없이 자꾸 회피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게 너무 답답했기에 이번 달 안까지 협의이혼에 대한 확답을 안 주면 소송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또 당신이 외도를 저질렀기에 당신과 그 여자 상대로 상간소송은 들어갈 거라고 경고했고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며칠 동안은 시댁에서 지내다 오겠다며 집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일하는 사무실 근처에 오셨다고 잠깐만 볼 수 있느냐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님에게도 다 얘기했나 보다. 우리 이혼한다고 하니 어머님이 보자고 하나 보다 생각하며 나가게 되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제가 아는 체를 하자 어머님이 반색을 하며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 왔니?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또 기다리면 어때? 내가 뭐 바쁜 사람도 아니고. 얼른 앉아라. 너야말로 한창 바쁜데 내가 불러내서 곤란한 건 아니지? 하면서 막 제 눈치를 보며 쩔쩔매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 보는 어머님의 모습이라서 좀 황당했죠. 어머님은 평소에 저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뭐지? 싶었는데 그날따라 저에게 몹시 저자세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긴히 얘기할 게 좀 있어서 그렇지. 뭔데요? 말씀하세요. 우리 용필이가 선에 너를 좀 힘들게 한 일이 있었지? 어머님은 남편의 외도에 대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휴,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을 거야. 나도 그 얘기 듣고 기가 막히더라. 아니 용필이가 너를 오죽 좋아했니. 지 낳아준 엄마보다도 마누라인 너를 더 끔찍하게 생각했잖아.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무려 2년이나 그 여자랑 바람을 피웠던 거 있죠. 그날 그 사고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몰랐을 거고요. 그래 나도 들었어. 용필이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도대체 뭐에 씌어서 그랬나 나도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선에 너는 뭐 어쩔 생각이니? 용필 씨한테 못 들으셨나 봐요. 저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유 선혜야, 그건 좀 아니지 싶다. 100번 용필이가 잘못한 건 맞아. 내가 용필이한테 엄청 뭐라고 했다. 용필이도 마음속 깊숙이 반성해. 근데 이혼까지는 가지 마라.
부부로 살다 보면 별일 다 겪는다. 그 일이 어떻게 보면 큰일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어. 바람을 폈는데 어떻게 아닌 일이 되나요? 그렇긴 한데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남자들 살면서 바람 한 번씩 다 핀다. 안 그런 사람도 없어. 내가 며느리 보기 창피해서 말은 못했지만 실은 돌아가신 용필이 아버지, 너네 시아버지 말이다. 젊었을 때 사무실 직원하고 바람나서 내가 사무실 가서 엎은 적도 있어. 남편이 그런 짓을 저지르면 당연히 속이 뒤집히지. 나도 많이 힘들어서 네 심정 알아. 근데 나도 결국 이혼은 안 했다. 믿긴 하지만 그래도 부부고 가족인데 어쩌겠니. 다시는 안 그러겠다 빌길래 나도 넘어가 줬어. 그 일로 너네 시아버지도 평생 나한테 꽉 잡혀 살았어. 너도 이 일로 용필이 꽉 잡고 살면 되지 않니? 저는 굳이 용필 씨 꽉 잡고 살고 싶지도 않고요. 이 일을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망설이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용필이 말고 나를 봐서는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딱 한 번만 넘어가 줄 수 없을까? 어머님, 저 용필 씨 많이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용서가 안 됩니다. 알지, 아는데 용필이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솔직한 말로 나는 용필이가 너무 걱정된다. 뭐가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며칠 지냈잖니. 애가 밤마다 지방에서 술을 그렇게 마시는 거야.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몇 병씩이나 안주도 없이 마셔. 근데 내가 보니까 술만 먹은 게 아니야. 그럼요. 용필이 방 내가 치우려고 들어가 보니까 무슨 약 같은 게 있는 거야. 약국에서 물어보니 수면제라고 하더라. 수면제요? 그래. 몰랐는데 수면제를 먹고 있더라고. 수면제랑 술이랑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네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용필이 애가 콱 죽어버리려고 그러는 건지. 아이고. 저도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수면제라니 전혀 몰랐던 일이었죠. 제 앞에서도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난리친 적은 있었지만 그냥 이혼 안 하려고 보여주기식의 쇼를 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어머님 집에서 술이랑 수면제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좀 충격이기도 하고 걱정도 되더라고요. 어머님은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딱 한 번만 봐주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까지 저렇게 부탁하시고 남편도 약까지 먹었다고 하니 저도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날 회사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아무리 이혼 결심을 했다 한들 저려고 남편이 걱정되지 않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 후에도 어머님은 툭하면 전화를 해서 한 번만 봐주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남편 역시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계속 매달렸고요.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하지 않고 딱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니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해서 고맙다며 몇 번이나 그러셨어요. 남편도 고맙다고 앞으로는 저를 속이는 일 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저도 쉬운 결심은 아니지만 남편이 저토록 미안해하니 다시는 그런 일 없겠지 믿어보자며 넘어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이혼은 없던 일로 한 후 남편은 저에게 더욱 잘하려고 노력했고 어머님 역시 제 눈치를 보시며 잘해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게다가 더 이상 임신에 대한 얘기도 눈치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 다 괜찮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진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부작용이 남았거든요. 남편의 외도 사건 이후로 달라진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의 외도에 대한 기억이나 감정이 떠오르면 술을 먹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묻어놓고 지내면서도 이따금씩 그 기억이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서글픈 감정이 치솟더라고요.
저는 원래 술이라고 해봤자 간혹 식사할 때 와인 한두 잔 곁들이는 게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술을 그렇게 즐기지 않고 많이도 못 마셔요. 하지만 남편 일이 한 번씩 떠오르고 또 나를 배신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때마다 초조하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럴 때 저는 남편이 사다 놓은 맥주나 소주 등을 한 잔 두 잔 들이켰고 그나마 술을 먹고 나면 그런 기억이나 감정들이 잠시 동안은 잊혀지더라고요. 그런 느낌 때문에 더욱 술을 찾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초반에는 술을 먹고 술김에 픽 잠이 들었다면 나중에는 술을 마시고 남편에게 원망을 퍼부는 일도 있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냐?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았냐? 혹시 지금도 만나는 거 아니냐? 울면서 울분을 토했죠. 남편도 처음에는 같이 울면서 자기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죽일 놈이다 했습니다. 하지만 3달, 4달, 시간이 지나고 나니 오히려 본인이 더 큰 소리치고 화를 내더라고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냐면서요. 술을 왜 자꾸 마시고 한탄을 하느냐, 알코올 중독이냐 하면서요. 제가 뭘 어쩌든 평생을 속죄하는 기분으로 살겠다던 남편은 반년도 안 돼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그런 태도에 저도 기가 막혔죠. 봐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사람 이렇게 질리게 할 거야? 당신 참 뻔뻔하다. 아무리 넘어가 주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뚝 하고 없던 일이 되니? 이 정도면 됐잖아. 왜 굳이 자꾸 옛날 일을 들추고 사람을 피곤하게 해?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뭘 했는데? 그리고 나는 뭘 그렇게 했는데? 끽해야 한 번씩 술 먹고 한탄 몇 마디 한 거 말고 더 있어? 그러니까 한타를 왜 자꾸 하냐고. 없던 일로 하기로 했으면 그냥 좀 묻어놓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꼭 사람을 죄인 만들어야 되냐? 나도 묻고 싶어. 없던 일로 하고 싶어. 근데 자꾸만 떠오르고 당신이 의심스럽고 앞에선 이러면서 뒤에선 나 배신하는 건 아닐까 싶은 걸 어쩌라는 거야. 정말 지친다 지쳐. 사람 피 말려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아. 남편은 나중엔 본인이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쿨하게 예전 일은 그냥 묻어두자고 하고 다시는 생각지도 거론하지도 않으면 가장 좋았겠죠. 하지만 제가 기계도 아니고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따금씩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또 회식을 한다거나 친구들 만난다고 늦게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혹시 그 여자 만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외도 사건 전에는 남편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회식할 때나 친구들이랑 놀 때 신경 쓰지 말라고 연락 한 통도 안 했었죠. 하지만 외도 사건 이후로는 남편이 조금 늦게 오기만 해도 혹은 저 몰래 방에 들어가서 전화만 받아도 기분이 안 좋아지고 아직도 나를 속이고 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저를 너무 괴롭게 했어요. 의심하면서 속이 바짝바짝 타는 건 저니까요. 또 더 이상 반성하기보다 뻔뻔스럽게 나오는 남편이 얄밉고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달 동안 제 한탄도 못 받아줄 정도면서 왜 그렇게 이혼하지 말자고 붙잡았나 싶고요.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 말 맞다나 이혼할 것도 아니고 잊고 지내기로 했으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고 결심한 거죠. 안 살 것도 아닌데 자꾸만 그 일을 꺼낸다는 게 저한테도 너무 힘든 일이었고 나도 더 이상 그 일에 매여 있지 말자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면 더 이상 표출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삭혔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남편의 좋은 점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감사한 마음도 많이 가져보려고 했어요. 이따금씩 남편에 대한 의심이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도 애써 다른 데도 신경을 돌리거나 의식적으로 모른 척을 하려 했죠. 제 나름대로도 이 가정을 지켜보고자 남편을 다시 믿어보고자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더 이상 원망도 한탄도 하지 않으니 남편도 살만한가 보더라고요. 저는 참고 삭히려고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질지언정 차라리 이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참고 누르다 보면 어느새 그 기억은 희미해지고 저도 우리 결혼 생활도 예전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전화였기에 스팸 전화인가 싶어서 처음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뒤로도 부재중 전화가 한 통 더 와 있더라고요. 뭘까 싶어서 콜백을 했는데 어떤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김용필 씨 아내분 되시죠? 네, 그런데요. 저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병원 응급실에서 한번 봤었는데. 그 순간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그 남자는 그때 응급실로 달려왔던 내연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 나한테 왜 전화를 했을까,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습니다. 얼떨떨하게 전화를 받았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나요? 전에 저희 와이프 번호로 전화했던 적 있으시죠? 네. 저는 남편이 외도를 걸린 초반에 남편 폰에서 그 여자 번호를 찾아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고 그 여자에게 퍼부었어요. 왜 남의 남편이랑 놀아났냐. 상간소송할 거다. 너도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며 난리를 쳤었죠. 그 여자는 가족끼리 있으니 그만하시라며 그냥 전화를 끊었던 것 같고 저도 남편이 말려서 더 이상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내연녀에게 전화했던 이력을 그 남편이 찾아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의아하더라고요.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어서 번호까지 알아내서 전화를 했을까 싶었죠. 아, 예.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를... 그쪽 부부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혼하기로 했거든요. 아, 정말요? 예. 그때 그 일 이후로 잘못했다고 죽어라 빌길래 저도 한 번은 넘어가 줄까 싶기도 했어요. 다른 것보다 저희 애가 걸려서요. 그런데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 남자도 덮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모르시죠? 뭘요? 덮어두기로 했는데 제가 왜 다시 이혼하기로 결심했는지. 마음이 너무 힘드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만약에 저희 남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하셔도 됩니다. 제 남편이 잘못한 거니까요. 예, 할 겁니다. 말 안 하셔도 소송 걸려고 증거도 다 모아두었고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 남자는 저희 남편에게 상간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남자가 심정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소송이 걸리면 몇 천만 원을 물려줘야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제 남편도 잘못한 거니까 그 죗값은 받아야겠죠. 근데 제가 이혼하는 이유는 그때 일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역시 모르시는군요. 저희 와이프랑 김용필 아직도 만납니다. 네? 그 남자의 말을 듣는데 저는 또다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직도 만난다고요? 예, 저도 그냥 한번 덮기로 했고 제 와이프도 끝냈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폰을 뒤져봤는데 두 인간들 아직도 만나는 것 같더군요. 제가 그 증거들을 다 모아놨는데 혹시 그쪽도 필요하시면 드리겠다 그 말 하려고 전화한 겁니다. 김용필 와이프분이나 저나 좋은 인연은 아니지만 어쨌든 둘 다 같은 일의 피해자고 같은 처지잖아요. 저는 그 남자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랑 아직도 만난다는 말이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그 남자가 묻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많이 놀라셨나 봐요. 아예 모르셨나요? 저는 그것들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그쪽 집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그 일로 완전 쑥대밭이 되었거든요. 저희 집은 애도 있으니까 더더욱요. 와이프가 잘못했다고 죽도록 빌었고 저도 애 생각해서 겨우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망할 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또 한번 봐줬으면 됐지. 미친 것들 아닌가요? 그 남자는 분통 터져 있고 저는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도 설명이 어렵더라고요. 그 남자는 저에게 생각해보고 증거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은 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남편이 또 나를 배신했구나. 내가 술 먹고 힘들어할 때마다 나한테 왜 자꾸 지난 일을 들추냐고 하더니 뻔뻔하게도 또 내 뒤통수를 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멍하게 있다가 그 남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도 이번엔 못 참겠다. 이혼하고 소송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증거들 혹시 보내주실 수 있느냐고요. 그 남자는 알겠다며 바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초조한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으니 그 남자가 문자를 여러 통 보냈어요. 그 남자가 보내준 건 카톡 캡처였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은요. 첫 번째 카톡이 그 여자가 남편에게 보고 싶다, 그립다고 보냈고 남편이 일주일 정도 뒤에 나도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끝내야 된다. 서로를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자. 우리 집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당분간 연락은 하면 안 될 것 같다. 미안하다. 라면서 둘이서 아주 드라마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보낸 카톡에서는 그 여자가 보고 싶다고 했을지언정 남편은 끝을 내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카톡에서는 오히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먼저 톡을 보냈더군요. 너네 동네 왔는데 문득 생각나서 보낸다. 술 한잔하고 대리를 불렀는데 습관처럼 너네 집 앞으로 와버렸네. 오빠 지금 어디 있어? 전에 내가 너 자주 데리러 왔던 거기. 내가 지금 갈게. 남편 있지 않아? 애는? 잠들었어. 지금 갈게. 좀만 기다려. 그러다가 들키면. 괜찮아. 나도 오빠 많이 보고 싶었어. 얼굴만 보자. 그렇게 보냈고 아마도 그날 이후로 다시 재회를 한 것 마냥 톡을 주고 받더라고요. 카톡 내용 중에는 남편이 이건 미친 짓이다. 이래도 되나 모르겠다라고 보냈고 그 여자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서로만 생각하자라고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불륜 저지르는 것들이 무슨 세기에 금지된 사랑이라도 하는 듯 연병천병을 떠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이가 바득바득 갈렸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 그 여자에게 제 얘기도 했습니다. 와이프 때문에 힘들어. 뭐라고 하는데? 자꾸 바가지 긁어? 안 먹던 술까지 먹으면서 주정 부린다. 참, 뭐라는데? 아직도 너 만나냐고 의심해. 아니라고 했어? 당연하지. 술 먹고 주정 부리는 거 진짜 보기 싫은데. 오빠 많이 힘들겠다. 내가 위로해주고 싶네. 힘들어. 그냥 걸렸을 때 콱 이혼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결국 이혼은 안 했는데 솔직히 부부 사이도 예전 같지도 않다. 이게 사는 건가 싶어. 나도 그렇지. 애들만 아니면 이혼하고 오빠한테 갔을 텐데. 그 대화 내용을 보는데 실소가 막 터져나오더라고요. 이혼하겠다는 사람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던 게 누군가요? 자기 엄마까지 대동해서 이혼만은 말아달라. 베란다에서 죽겠다고 생쇼하고 수면제 먹는다 그러고 저 없으면 죽네 어쩌네 하길래 한번 봐줬더니 내연녀 앞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술 먹고 한탄한다고 힘들다는데 애초에 제가 누구 때문에 안 먹던 술까지 먹고 한탄을 했는데요. 미안함은커녕 둘이서 제욕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진정 인간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극도의 분노로 이를 바득바득 갈았고 이번엔 절대 용서는 없다. 남편 눈앞에 이거 던져주고 바로 짐 싸서 이혼할 거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로 몸을 떨던 저는 그제야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잊고 지냈던 건데 그 생각이 남과 동시에 실속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 모르게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몰래 변호사도 만나서 제가 하려던 것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소송 준비도 했어요. 남편 앞에서는 구태여 티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다시 불륜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또 매달리고 중내산에 할 건데 그것조차 보기 싫었거든요. 이번엔 진짜 이혼할 거니까요. 그냥 저 혼자 준비 다 해놓고 단칼에 끝내겠다 그 생각뿐이었죠. 그러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그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사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저희 부모님은 제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당장 사위에게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으시겠다는 거 제가 다 뜯어 말렸습니다. 그러실 필요도 가치도 없다고 했어요. 저한테 다 생각이 있다고요. 저희 부모님도 알겠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러셨죠. 그 뒤 저는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퇴근하고 저녁에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와인을 한 병 사들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빈 식탁 앞에 앉아 있으니 실망스러운 얼굴이더군요. 뭐야? 아무것도 없네? 나는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하자고 하길래 뭐 맛있는 거라도 만들어놨을 줄 알았는데. 당신 좋아하는 와인도 사왔어. 저는 남편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오랫동안 연애했고 내가 참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의 얼굴이 몹시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앉아봐. 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는지 그제야 약간 굳은 얼굴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왜 그래? 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위자료 소송과 별개로 이혼은 일단 협의 얘기해보고 싫다고 하면 바로 소송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자, 이게 뭐야? 이혼 서류? 내 건 다 적었으니 네 거 적어. 접수는 내가 할 테니. 제 말에 남편 얼굴까지 시뻘개지더니 난리치는 겁니다. 아, 왜 또 그래? 없던 일로 하기로 했잖아. 갑자기 이게 뭔데? 한번 봐준다며? 저는 그런 남편을 빤히 보며 그랬습니다. 한 번 봐준다고 했지 2번 봐준다고는 안 했잖아? 그 말에 남편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너 그년 아직도 만나지? 손미정인가 하는 그 상간년. 남편의 눈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뭔 소리야? 아니야. 나 그 여자랑 끝냈잖아. 그 여자 남편이 당신 상대로 상간소송 걸었다는데 혹시 회사로 소장 왔어? 아니야. 무슨... 나한테 그 여자 남편이 전화 왔더라고. 너랑 그 여자랑 여전히 만난다고. 증거까지 친절하게 다 주시더라고. 제 말에 남편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짐 싸놨어. 이혼 서류 도장 찍고 나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무릎부터 꿇더니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여보. 나는 끝내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자꾸 내가 미친놈이야. 여보,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번엔 봐줄 생각 없다는 거 알잖아. 괜히 힘 빼지 말자. 이혼 서류 도장 찍고 나가.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이나 뭔가를 생각하더라고요. 남편 생각에도 제가 이번엔 뭔 수를 써도 절대 안 봐줄 걸 알았나 봐요.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더군요. 싫어.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너 유책 배우자야. 바람을 무려 2번이나 폈다고. 그런데도 그런 소리가 나와? 난 이혼 안 해. 그리고 누구더러 이 집에서 나가래. 그래. 그럼 내가 나갈게.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 못 찍겠어? 그것도 좋아. 이혼 소송 들어갈 거야. 위자료 소송도 들어갈 거고. 어디 해보자. 저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 팔을 세게 붙잡는 거예요. 어딜 가느냐면서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가 더 화를 내며 제 팔을 꽉 잡길래 저는 너무 열받아서 악을 지르며 남편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주짓수도 오래 했기에 제 몸 하나는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거든요. 제가 밀어뜨리자 남편은 보기 좋게 나동그라졌죠. 그리고 수납장 앞에 처박힌 남편은 일어나려다가 지 머리로 수납장을 쳤는데 그 바람에 수납장에 있던 장식품이 남편 얼굴로 떨어졌습니다. 빡 소리가 났고 남편이 아픈지 얼굴을 감싸주고 뒹굴더라고요. 보니까 광대 쪽에 멍이 살짝 들었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좀 당하긴 했지만 제가 때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일어나다 장식품이 떨어져서 다친 거잖아요. 게다가 큰 상처도 아닌데 아프다고 생 난리를 치더라고요. 사람을 때려? 뭔 소리에? 술 먹었어? 생쇼하지 마. 네가 먼저 내 팔 잡았고 나는 뿌리친 것뿐이야. 네가 혼자 일어나다가 다친 걸 왜 내 탓이야? 남편은 씩씩거리더니 이혼 소리를 갈기갈기 찢었고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방에 들어가 제 짐 캐리어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네가 안 나간다기에 내가 나가. 근데 너도 곧 나가야 될 거다. 남편은 얼굴을 부여잡고 가만히 씩씩대며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짐 챙겨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받자마자 소리를 막 지르시길래 녹음 버튼 눌렀습니다. 야, 네가 미쳤어? 내 아들을 잡아! 한번 봐주기로 했으면 그만이지. 왜 내 아들을 잡아? 왜? 하면서 악을 쓰시는데 귀 아파서 잠깐 떼놓았습니다. 너 진짜 어지간하다.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내 아들을 잡아? 그 정도 하면 됐지. 나도 너한테 빌었고 내 아들도 충분히 빌었고. 네가 뭘 그렇게 잘났어? 그 정도로 미안하다고 했으면 너도 그냥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내 아들을 잡아? 어머님 말하시는 걸 들어보니 남편이 또 바람 피운 건 모르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한번 봐주기로 했죠.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질지언정 한번 넘어가 줬습니다. 근데요, 어머님 아들 아직도 그 여자 만납니다. 뭐야? 그 얘기는 안 하던가요? 미주알 고주알 자기 엄마한테 잘도 말하면서 그 얘기는 왜 안 했대요? 그 말이 사실이야? 용필이가 아직도 그년을 만나?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고? 직접 물어보세요. 이번엔 저도 안 넘어가요. 끝낼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 말하는데 어머님 아들 얼굴 상처는 본인 스스로 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야, 그래 끝내라 끝내. 설령 우리 용필이가 그랬다한들 너 같은 며느리 이제 내가 싫다. 기도 세고 무서워. 내 아들 얼마나 쥐잡듯이 잡을지 무섭다고. 나 이거 너네 친정엄마한테 다 알려야겠다. 딸 자식을 어떻게 키운 건지. 라는 겁니다. 그 말 듣는데 저도 열이 확 뻗치더라고요. 잘못은 지네 아들이 했는데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알려야겠다는 겁니다. 어머님 아들이 2번이나 바람펴서 이혼당하는데 그걸 저희 엄마한테 말한다는 게 무슨 협박이나 되나요? 어머님 생각하는 게 진짜 이상하시네요. 내 아들이 바람핀 건 맞는데 네가 하는 행동은 올바른 거냐? 제가 뭘 했는데요? 내 아들 얼굴에 멍들게 했잖아. 세상에 여자가. 그거 제가 한 거 아니라고요. 지 혼자 서랍에 머리 부딪히고 얼굴에 장식품 떨어진 거거든요. 아,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신다고요? 네, 하세요. 저희 엄마가 저희 딸이 기도 세고 무섭게 굴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러시겠어요? 뭐야? 어머님이 아들 똑바로 못 키웠으면 최소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세요. 어머님 아들 왜 그 모양 그 꼴인지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화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정말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거셨더군요. 참 끝까지 뻔뻔하신 분이었죠. 엄마도 어머님 전화 오자마자 제가 알려준 대로 녹음 버튼 눌러서 다 녹음하셨다고 했고 저도 나중에 집에 와서 그 통화 녹음 파일 들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접니다, 사부인. 네.
선혜한테 얘기 들으셨죠? 뭘요? 김서방 바람났다는 얘기요? 아니, 그래요. 저희 아들이 실수는 했는데요. 실수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죠. 저희 선혜가 큰맘 먹고 봐줬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런 거죠. 아니, 그런데요. 아무리 그랬기로서니 여자가 남편 얼굴을 멍이들게 때린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저희도 용납 못합니다. 말 지어내지 마세요. 김서방이 선혜 못 나가게 팔을 잡았고 선혜가 놓으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김서방 지 혼자 자빠져서 서랍에 머리 부딪힌 거라는데 어디 남의 딸한테 덮어 씌웁니까? 용납 못한다고요? 예, 용납하지 마시고 어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세요. 저희도 다 할 겁니다. 아들 똑바로 못 키웠으면 부끄러운 줄 알 것이지 어디서 뻔뻔하게 한 번 봐줬으면 반성하고 찌그러져 살 것이지 그것도 못 참고 또 바람을 핀답니까? 김서방 짐승이에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선혜나 저희 집에 전화할 게 아니고요. 대개 아들한테나 똑바로 얘기하세요. 하면서 저희 엄마도 안 참고 와다다 쏘아붙이는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냥 보시면 조용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세요. 아마 어머님도 저희 엄마가 엄청 순한 분인 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만해 보이는 저희 엄마에게 전화한다 어쩐다 한 것 같은데 저희 엄마 열받으면 진짜 무서우시거든요. 말빨도 장난 아니고요. 어머님도 어버버 하시면서 탈탈 털리더군요. 참나, 그 엄마의 그 딸이네. 그래요, 이혼하라 그래요. 집 나가서 친정 간 김에 그 집에서 그냥 살면 되겠네. 얘기 못 들으셨어요? 우리 딸뿐만 아니라 김서방도 집에서 나와야죠. 뭔 얘기요? 그 집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저희 딸이 그 집 팔았거든요. 네? 어머님 기야 많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누구 맘대로 집을 팔아요? 누구 맘대로? 그 집 내 아들 집인데 누구 맘대로? 아들 집은 무슨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저희 딸한테 명의 넘긴 지가 언젠데요. 명의만 넘겼나요? 저희 딸이 어떻게 처분하든지 상관 안 하겠다는 각서랑 증거까지 남겼어요. 저희 딸 그 집 금매로 내놨습니다. 아내 가구도 다 넘긴다고 했더니 들어온다는 사람 여럿이더래요. 그러니까 짐 챙겨서 나가세요. 뭐예요? 전화 통화한 거 녹음으로 듣는데도 어머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시더라고요. 저희 신혼집 지분으로 치면 남편 70, 제가 30 정도 되고요. 가정 가구는 다 제가 했습니다. 처음 바람핀 거 걸리고 이혼 얘기 오갈 때 남편은 집 제 명의로 다 주고 제가 어떻게 처분해도 다 상관없다고 했거든요. 이혼만은 면해보려고 온갖 수를 다 쓴 거죠. 저도 물론 집 때문에 이혼 안 하고 넘어가기로 한 건 아니지만 괘씸한 마음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명의 저한테 옮겼어요. 관련 서류 정리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람이 걸렸을 때 그 생각이 난 거죠. 저는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집부터 처분하기로 했던 겁니다. 당연히 어머님은 아예 몰랐던 일이니 거품 물고 넘어가시는데 어쩌겠나요? 자기 아들이 저지른 짓인데요. 그렇게 어머님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통화 녹음을 듣는데 참 우습더라고요. 이혼만은 말아달라. 네가 원하는 거 다 하라고 각서까지 쓸 정도면 적어도 또 바람 피울 생각은 안 했어야죠. 집까지 날려먹을 정도로 그 여자가 좋으면 이혼해 줄 테니 그 여자랑 살면 되는 거고요. 남편은 그 뒤로 전화와서 누구 맘대로 집을 파냐, 가만 안 있는다, 법적으로 다 해보겠다 어쩐다 그러고 저도 내 명의집 내가 팔았는데 네가 어쩔 거냐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동서가 전화가 와서는 정말로 이혼하시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했더니 시댁 난리가 났다고 시댁 근황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에게 왜 함부로 집을 주네만에 약속을 했느냐고 미쳤느냐며 멱살 잡고 등짝 때리셨대요.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맞다가 그만 좀 하라고 색 난리치고 집을 나갔다고 했고요.
어머님은 첫째 아들 이혼해 집까지 날려먹게 생겼다고 엉엉 우셨다고 했습니다. 동서도 어머님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아서 신나서 저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서 인연은 끝났지만 화이팅 하시라고 자기도 마음 많은 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바로 이혼소송, 위자료 소송 걸었고 그 여자한테도 소송 걸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소송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여자 남편한테 소송 걸린 모양이었죠. 남편은 외도를 저지른 증거가 확실했기에 위자료 관련해선 할 말이 없었고 제가 집을 판 것에 대해선 걸고 넘어졌습니다. 아무리 저랑 약속도 했고 명의도 넘겼지만 그래도 독단적으로 집을 판 것은 무효라며 변호사 사서 대응하더라고요. 하지만 명의를 저한테 옮긴 서류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제 임의로 처리해도 된다는 많은 증거들도 있어서 오랜 다툼 끝에 결국 제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도 제가 이기게 되었고요. 저는 그 여자를 상대로 건 위자료 소송에도 승소해서 그 여자한테서도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하고 소송당하고 엄청난 돈까지 물려가며 2번이나 바람을 피웠으면 남편하고 그 여자 세기의 사랑인 것 같아요. 이제 둘 다 이혼 당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으면 그렇게 둘이서 백년해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참 웃기게도 소송 과정에서 그 둘도 엄청 싸우고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왜 또 연락했느냐, 왜 또 꼬리 쳤느냐, 너 때문에 이혼했다, 책임질 거냐 하면서요. 둘 다 절대 못 헤어지고 천생연분 같은데 그냥 이혼 당한 김에 같이 살지 아주 개싸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날리고 개망신 당하고 둘 다 아주 꼬라지가 처참해졌다면서요. 각자의 남편과 아내를 속이고 몰래 만날 땐 짜릿하고 재밌었겠죠. 그 뒷감당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잠깐의 욕망과 충동으로 일을 저지른 그 인간들이 참 어리석다 싶습니다. 이혼 후 저는 우리 사이에 아이가 안 생긴 게 차라리 다행이었구나 싶어요. 그런 인간인 줄 모르고 아이까지 낳았으면 이혼 과정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나요. 한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그 기회를 저버리고 또다시 배신을 했던 전 남편놈. 오히려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더 이상 제 속 썩을 것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제 속이 뒤틀려도 그냥 나 하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을 가장 먼저 달래고 보살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